오늘은 화학결합과 옥테트 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Cl이라는 분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는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 있고 Cl은 7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옥테트 룰에 의하면 각각의 원자는 주위에 2개 내지는 8개의 전자가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각각의 전자가 공유가 되면 H도 2개의 전자가 있고 Cl도 8개의 전자가 주위에 있기 때문에 안정된 화합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옥테트 룰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2가지 종류의 전자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전자들과 빨간색 전자가 있는데 이름을 빨간색 전자를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으로 본딩 페어라고 부르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를 론 페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결합 전자쌍은 직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분자들의 결합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나이트로전이나 옥시전이나 카본은 주위에 모두 8개의 전자로 둘러싸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본인 경우에는 8개의 전자가 모두 본딩 페어인 반면에 산소의 경우에는 4개의 전자가 본딩 페어고 나머지 2개가 론 페어가 됩니다. 반면에 나이트로젠에는 6개의 본딩 페어와 2개의 론 페어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다중결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산소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2개의 결합 전자쌍, 즉 4개의 전자가 공유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이중결합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나이트로젠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3개의 결합 전자쌍, 즉 6개의 전자가 공유돼서 3중결합을 이룬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자들은 단순해서 분자당 하나의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분자들은 2개 이상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자이드 아이온과 오존입니다. 먼저 아자이드 아이온 경우에 다음과 같은 옥테트 룰을 만족하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나이트로젠에는 4개의 론 페어와 4개의 본딩 페어가 있어서 8개의 전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나이트로젠은 결합 전자쌍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역시 8개의 전자로 둘러싸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공명 구조는 옥테트 룰을 만족하는 완벽한 루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보이는 루이스 다이어그램도 역시 옥테트 룰을 만족하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나이트로젠에는 2개의 전자와 6개의 본딩 페어, 8개의 전자로 둘러싸여 있고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있는 나이트로전도 8개, 오른쪽에 있는 나이트로전도 8개의 전자로 둘러싸여 있어서 옥테트 룰을 만족하는 완벽한 루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 2개의 루이스 다이어그램 중에 어떤 걸 취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존도 위에 보이는 루이스 다이어그램과 아래쪽에 보이는 루이스 다이어그램 2개 다 완벽하게 옥테트 룰을 만족하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자이드 아이온과 오존인 경우에 다릅니다. 먼저 아자이드 아이온 해결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이드 아이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포말 차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포말 차지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그 원자의 밸런스 일렉트론의 수에서 본딩 페어 일렉트론의 수를 빼고 론 페어 일렉트론의 수를 빼고 본딩 페어 일렉트론에 있는 수의 반을 빼주는 것이 이제 포말 차지라고 부릅니다. 왜 본딩 페어의 전자에는 2분의 1을 반을 해서 빼주고 론 페어는 그냥 빼주냐면은 론 페어에 있는 전자는 그 원자에 100% 소속되어 있는 전자로 생각이 되기 때문이고 본딩 페어에 있는 전자는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러프하게 반 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2분의 1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말 차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 루이스 다이어그램의 각각의 원자의 포말 차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쪽 루이스 다이그램에 있는 왼쪽 나이트로존의 포멀 차지는 나이트로존의 밸런스 일렉트론은 5고 이어서 론페어의 전자가 4개가 됩니다. 근데 본딩 페어에는 전자가 4개가 들어있는데 가운데 있는 나이트로존과 반반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2개가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나이트로존의 포멀 차지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운데 있는 나이트로존에는 밸런스 일렉트론의 수는 5이고 론페어의 전자는 없고 본딩 페어에 있는 전자가 8개인데 반을 해주게 되면은 4가 돼서 이제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나이트로존의 포멀 차지는 플러스 1, 왼쪽 나이트로존은 마이너스 1.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나이트로존의 론페어도 이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루이스 다이그램의 포멀 차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나이트로존인 경우에는 밸런스 일렉트론의 수는 여전히 5이고 론페어에 있는 전자는 2. 근데 본딩 페어에 있는 전자는 3이 되기 때문에 포멀 차지는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자에 대해서 포멀 차지를 계산해 보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구조 중에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된 구조냐면은 위쪽 것이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루이스 다이그램에서는 전자가 어디서 2개를 뺏어와야 하는 반면에 위쪽에 있는 루이스 다이그램은 1개 정도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둘 중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전자를 2개씩이나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차지 세퍼레이션이 커서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구조 중에 위쪽 루이스 다이그램을 아자이드 아이온을 설명하는 적절한 루이스 다이그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자이드 아이온의 경우에는 포멀 차지를 어사인해서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주게 됩니다. 포멀 차지가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기화학에서는 금속 처리원하고 리간드로 작용하는 CO가 결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처리원과 결합하는 원소가 카본인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나이트로젠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이 처리온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C와 O 사이 중에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원소와 양이온인 철과 결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C와 O 사이에 어떤 게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느냐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렉트로 네거티비티의 관점에서 보면은 옥시전이 카본보다 더 일렉트로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다시 말하면 철이온과 결합하는 카본 모녹사이드의 원자는 산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철이온과 결합하는 원자는 산소가 아니고 이제 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옥시전이 아니고 카본 쪽에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는 것이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렉트로 네거티비티의 관점에서는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포멀 차지입니다. 카본 모녹사이드의 포멀 차지를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은 모두 6개의 전자가 공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때 카본의 포멀 차지를 계산해 보면 카본의 밸런스 일렉트론은 4개고 론페어에 2개의 전자가 있고 본딩 페어에 3개의 전자가 있어서 포멀 차지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카본 모녹사이드의 포멀 차지는 마이너스 1이고 오히려 산소 쪽에 이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양이온인 철에 덜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탄소가 붙어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포멀 차지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H와 N과 O 사이로 구성된 원자가 분자의 원자 배열이 이 첫 번째 그림처럼 HNO로 배열되어 있는지 아니면 HON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도 포멀 차지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l 2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된 분자가 ClClO 순서로 배열되어 있을지
ClOCl로 배열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NOF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ONF로 배열되어 있는지도 포말 차지 개념을 이용해서 예측 내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루이스 다이그램에 대해서 포말 차지를 어사인한 그림을 보면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된 구조냐면은 위쪽이 더 안정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쪽에서는 차지 세퍼레이션이 없는 반면에 아래쪽에서는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이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분자도 아래쪽에 있는 그 루이스 다이그램이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분자가 더 안정된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원자의 배열이 우리가 포말 차지로 예측한 것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말 차지 개념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매우 일관성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개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N2O 분자하고 NO2 분자는 다릅니다. NO2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나이트로전이 있고 양쪽에 O가 붙어 있는 분자입니다. 그럼 N2O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O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N이 있을 것처럼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보면은 N2의 분자 구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N과 N 사이 결합 길이는 112.6나노미터, 오른쪽은 118.6나노미터, 피코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포말 차지를 이용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왼쪽에 있는 루이스 다이그램을 보면은 가운데 옥션의 포말 차지가 플러스 2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N-O가 되면은 좀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된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조는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혹은 포말 차지를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O라고 했을 때도 이 두 개의 루이스 다이그램 뿐만이 아니고 이 세 번째 루이스 다이그램도 그릴 수 있지만 이 구조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왼쪽 나이트로전에 많은 차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실험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앞에서 이 결합 길이가 이 결합 길이보다 짧다라는 얘기는 결합이 보통 강하게 되면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왼쪽에 있는 NN 결합이 오른쪽에 있는 NO 결합보다 더 강한 결합이라는 것이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루이스 다이그램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오히려 왼쪽이 약한 결합이고 오른쪽이 강한 결합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이쪽 두 개의 루이스 다이그램이 이 분자를 설명해주는 루이스 다이그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루이스 다이그램에서는 두 개의 NN이 더 강한 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오존의 얘기입니다. 오존도 위의 루이스 다이그램과 아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릴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 루이스 다이그램이나 아래쪽 루이스 다이그램이나 똑같다. 이걸 180도 돌리게 되면은 아래쪽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 그냥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오존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왼쪽 O 본드는 이중결합이고 오른쪽 O 결합은 단일결합이 되기 때문에 왼쪽 O는 결합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강한 결합이니까. 반면에 오른쪽 O는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길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존의 루이스 다이그램이 이거다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분자의 모양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오존의 실험 결과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O 결합이나 오른쪽에 있는 O 결합이나 결합 길이가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합 길이를 유추해 보건대 O와 O 사이의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존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릴 때 두 개를 중에 하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다 살려준 다음에 가운데 화살표를 그려주게 됩니다. 화살표를 그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조넌스 구조를 그린다고 하는 것인데 이 루이스 다이그램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루이스 다이그램의 평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존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두 개의 평균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구조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5, 5 결합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에 해당하는 1과 2분의 1 결합이라고 사람들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는 법을 배웠는데 모든 분자가 그러면 루이스 다이그램으로 다 설명해 줄 수가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학은 언제나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외 중에 첫 번째가 NO인데요. 옥테트룰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주위에 8개의 전자가 있기를 바라게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홀수의 전자를 갖는 분자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는 홀수의 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된 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자는 옥테트룰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분자입니다. 두 번째는 BF3인데, BF3를 옥테트룰을 만족하는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구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론 보면은 8개의 전자로 둘러싸여 있고 각각의 플로린도 8개의 전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BF3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이스 다이그램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포말 차지를 어사인 해보면은 이 플로린의 포말 차지가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기율표에서 가장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원소가 플로린인데, 그 플로린의 플러스 1 차지를 어사인한다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B와 F 사이의 결합력은 1과 3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 개 공명 구조에 모두 다 단일 결합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반면에 이중 결합은 세 개 공명 구조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컨트리뷰션은 3분의 1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BF의 결합력은 1과 3분의 1이 될 것인데,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B와 F의 결합력은 단일 결합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F3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리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처럼 그리게 되면은 가운데 B 같은 경우에는 옥테트룰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론 페어는 없고 3개의 본등 페어만 있기 때문에 6개의 전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테트를 만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BF3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지금 보로는 8개의 전자가 아닌 6개의 전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자가 모자른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분자의 보론이 전자가 모자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매우 강력한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실험 결과냐면은 NH3와 BF3를 반응시키게 되면은 N과 B 사이에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은 보론이 지금 2개의 전자가 모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론페어를 가지고 있는 나이트로젠을 만나게 되면은 매우 강하게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 반응이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보론이 지금 전자가 모자른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루이스 다이그램이 이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해주는 루이스 다이그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옥테트룰을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해주는 루이스 다이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루이스 다이그램보다는 이런 루이스 다이그램이 BF3를 설명해주는 더 좋은 다이그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계 안정된 것으로 존재하는 분자 중에 SF6가 있습니다. 지금 설퍼는 6개의 플로린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전자가 12개가 있습니다. 8개를 벗어나 있다는, 더 많은 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밸런셜 익스펜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자 또한 옥테트룰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안정된 분자이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분자가 다 밸런셜 익스펜션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설퍼처럼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있는 경우에만 밸런셜 익스펜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분의 전자, 8개를 벗어난 여분의 전자가 비어있는 d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퍼 같은 경우에 밸런셜 익스펜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디오비탈이 없는 원자인 경우에는 밸런스 쉘 익스펜전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NF3하고 PF3는 둘 다 자연계에 안정되게 존재하는 분자입니다. 그리고 N과 F는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소죠. 그러면은 5개의 플로린은 붙을 수 있는가? PF5는 가능합니다. PF5는 원소 P에는 디오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카 설퍼와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있어서 밸런스 쉘 익스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의 플로린 원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NF5의 N은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없어서 밸런스 쉘 익스펜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NF5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이렇게 이온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4개의 플로린이 나이트로전과 결합해 있고 하나의 플로린은 따로 떨어져서 이온 결합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5개 플로린이 나이트로전과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트로전에는 디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밸런스 쉘 익스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PF5는 가능한 게 P는 디오비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NO3-와 SO3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들 수가 있습니다. NO3-와 SO3는 밸런스 일렉트론 숫자가 모두 다 같습니다. 24개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루이스 다이그램도 똑같이 그리면 될 것 같지만 다릅니다. NO3-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러분들 책에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개의 산소 중에 하나의 산소만 이중결합이고 나머지는 단일 결합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SO3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3개의 산소랑 모두 다 이중결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비슷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설퍼는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 쉘 익스펜전이 가능해서 6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어서 이중결합 3개를 그릴 수가 있는 반면에 나이트로전에는 디오비탈이 없어서 밸런스 쉘 익스펜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이 8개의 전자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산소만 하고 이중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2 같은 경우에는 이게 S와 O 사의 결합이 이중결합이라서 이 NO보다는 좀 더 강한 결합이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이스 다이그램이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봤는데요. 이런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을 해서 매우 간단한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SO3 분자와 SO3-2-가 있는데 이때 S와 O 사이의 결합 길이는 어떤 게 더 길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합 길이에 관한 문제는 결합 차수의 문제랑 같습니다. 결합 차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줄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결합 길이를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은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서 본도 오더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와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SO3는 밸런스 쉘 익스펜전이 가능해서 S와 O 사의 결합은 이중결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본도 오더가 2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SO3-2-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3개의 레조넌스 구조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레조넌스 구조로 이루어진 SO3-2-에서 S와 O 사의 결합은 단일 결합은 3개의 레조넌스 구조에 모두 다 있기 때문에 1은 플러스가 되고 이중 결합이 3개의 루이스 다이그램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S와 O 사이의 결합 차수는 1과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3분의 4가 되겠죠. SO3에서의 SO 결합은 이중 결합이고 SO3-2-의 SO 사이 결합은 3분의 4 결합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냐면은 SO3가 더 강한 결합입니다. 결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기 때문에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S와 O 사이의 결합 길이는 142 피코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고 SO3-2-에서 SO 결합은 결합 길이는 151 피코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스 다이그램이 제시하는 본도 오더와 상응하는 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문제 중에 NO2 플러스, NO3 마이너스, NO 플러스가 있는데 이때
n과 o 사이의 결합 길이를 순서를 한번 예측해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서 본드 오더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은 NO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NO2 플러스는 CO2와 전자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CO2의 루이스 다이그램이나 NO2 플러스의 루이스 다이그램이 같습니다. 이게 C 그림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N과 O 사이의 결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중결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NO 플러스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면은 이거는 CO와 루이스 다이그램이 같습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이 됩니다. 반면에 NO2, NO3-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3개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N과 O 사이 결합이 3개 중에 하나만 이중결합이고 나머지는 이제 단위결합인데 이 이중결합이 위에 있는 산소랑 이중결합일 수가 있고 왼쪽에 있는 산소랑 이중결합이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랑 이중결합이 있어서 3개의 구조를 그릴 수가 있고 3개가 레조넌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N과 O 사이의 결합은 1과 3분의 1 결합이 돼서 본드 오더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드 오더가 가장 큰 것은 NO 플러스, 그 다음에 NO2 플러스, 그 다음에 제일 본드 오더가 작은 것이 NO3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길이는 반대로 NO 플러스가 가장 짧고, 왜냐하면 결합력이 가장 크니까. 그 다음에 NO2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결합력의 세기 혹은 결합 길이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있고, 분자가 예를 들어서 N2O 분자가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도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철하고 CO가 결합할 때 C와 결합을 하고 있는지 O하고 결합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단순한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을 해서 분자의 모양을 예측하는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VSEPLN이라고 부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